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명 발생한 가운데 도내에서 유일하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충주의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충주의 창호 제조업체에선 어제 외국인 근로자가 확진된 데 이어 오늘 20대 외국인 근로자 7명이 무더기 감염됐습니다. 사우나 관련 확진자도 3명 추가 발생했고 방과후 강사 관련 확진자도 2명 늘어나는 등 충주에서만 1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주에서는 타 지역 확진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 8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583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괴산군 칠성면 산마기액길 삼신바위 맞은편 괴산호를 운항하던 1.5톤 유람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산마기액길 선착장에서 차돌바위 선착장으로 향하던 유람선의 엔진이 고장나면서 발생했습니다. 선장 60살 A씨와 승객 6명 모두 무사히 배에서 내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다음 주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일단락됐고 국회의장과 여당이 처리 의지를 밝혔지만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세종시 한가운데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입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100억 원이 넘는 의사당 설계비를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은 반영하되 집행을 위해선 국회법 개정을 전제로 달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8개월이 지나도록 세종의사당 건립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충청권의 거센 반발에도 꿈쩍하지 않던 정치권에 변화의 기류가 찾아왔습니다. 최대 걸림돌이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국회법 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사위 권한 축소와 세종의사당 건립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최근 고위 비서관 회의에서 국회법 처리를 당부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9월 전 처리 의지를 밝혀 통과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세종국회의사당은 국가 균형을 발전을 위해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저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 운영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제대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계되어 있는 국회법 개정안 마찬가지로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비대위는 이번 기회를 놓쳐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 의제로 넘어갈 경우 논의는 더 복잡해지고 처리 가능성은 요원해질 수 있는 만큼 8월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진천군이 도내 4번째 시승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승격의 요건인 진천읍 인구 5만 달성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재개하고 문화체육시설 확충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한창인 진천읍 교성리입니다. 2023년 9월 말이면 지하 4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33개 동이 들어섭니다. 인근의 교성 2지구와 성석지구, 두 곳의 도시개발 사업까지 완료되면 진천읍에는 2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8,0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아파트 지금 다른 데도 분양한다고 하는데 전체도 완공 분양이 다 100% 좀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시승격의 요건인 진천읍 인구 5만 달성에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수년째 3만 명에 머물고 있는 진천읍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2016년 이후 중단됐던 민간 아파트 공급을 재개하고 다목적 체육관과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효과로 8만 4천 명을 넘어선 진천군의 인구를 진천읍으로 집중시키고 외지로 출퇴근하는 인구를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우리 3단으로 오는 게 2만 명입니다. 그래서 2만 명이 정지 여건을 개선하면 우리 읍에 더 많이 살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수도권 내륙선이 확정됐으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인구가 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진천읍 인구가 5만 명을 돌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진천구는 올 연말쯤 수정 계획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북에도 한옥으로 된 공공청사 건물이 들어섭니다. 괴산군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풍속화가인 단원 김홍도 선생이 현감을 지낸 연풍 면사무소를 한옥청사로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조용감 기자입니다. 지난 1978년 준공돼 지은 지 40년이 넘은 괴산 연풍 면사무소. 낡고 비좁은 콘크리트 건물을 허물고 한옥 형태의 새 건물이 들어섭니다. 두 개동의 한옥청사는 지붕과 문틀은 목재로, 기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가 사용됩니다. 도내 첫 한옥청사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인 단원 김홍도 선생이 1791년부터 3년여간 연풍에서 현감을 지낸 역사성이 반영됐습니다. 주민들은 전남 창평 면사무소와 경남 지곡 면사무소 등 전국의 한옥청사 답사도 마쳤습니다. 화백으로 계시다가 그래도 처음으로 현감으로 계직하던 이런 그 뜻깊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고. 이천과 충주,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 철도 통과 구간인 연풍면의 가칭, 괴산 3.13 역사도 한옥 형태로 지어집니다. 3.13 역사는 당초 현대 양식으로 설계됐지만 연풍 주민들의 요구로 한옥 형태로 재설계됐습니다. 한지천박물관이라든지 연풍향교, 그다음에 2024년 철도역이 들어섰는데요. 거기하고 연결해서 관광 자원화 충분히 기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풍면 한옥청사는 내년 6월에, 가칭 중부내륙선 3.13 역사는 명칭 확정 뒤 2023년 초쯤 완공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동물원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가 들어섰습니다. 기존의 동물 전시와 관람 역할을 넘어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재활훈련을 맡은 건데요. 동물원의 변신이 기대됩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입니다. 지난 석 달간 교통사고로 다리와 날개가 골절된 개체가 충북 야생동물센터에 연이어 이송됐습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은 수리부엉이는 비행훈련장에서 재활훈련이 한창입니다. 수리부엉이들이 이제 이소 시기인 한 10월쯤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빠르면 9월 중순에서 말, 늦으면은 이제 10월 중순까지 방생을 다 할 계획이고요.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하거나 구조되는 건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충북 야생동물센터가 구조한 천연기념물 개체는 3년 새 150여 마리에서 200마리 넘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센터 내 수용 가능한 개체 수에 한계가 있다 보니 보호 공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청주동물원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치료뿐 아니라 재활 후 방사하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동물들은 동물원에서 지속 관리하며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청주동물원의 기능 전환인 셈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야생의 동물 보존하는 데 또 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생의 동물들을 보존하고 또 교육기관으로서의 또 역할도 할 수 있게끔 동물의 전시와 관람에 집중했던 청주동물원이 생물 자원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순환 체계를 갖추면서 공생에 진정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3일 기준 2달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운수 종사자 1,000여 명과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1,800여 명 등 2,800여 명으로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청주시가 지역 화폐인 청주페이의 올해 발행 규모를 4천억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당초 발행액인 1,200억 원보다 2,800억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청주페이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고 충전 금액의 10%를 미리 넣어주는 인센티브는 1인당 월 최대 5만 원, 연간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